외신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외신, 사물이 2부. 외신도 오늘 7개인데요. 외신도 재밌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타임즈에서, CNN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제가, CNN이 너무, 뭐라고 할까? 희망회로 돌리고 있구나. 트럼프 당선돼갖고 너무 충격이 컸는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애절하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가 승리했지만, 압승한 건 아니다. 크게 이긴 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크게 이기고 자격이 이기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기면 이긴 거지. 응? 이기면 이긴 거예요. 이기면 이긴 거라고요. 크게 이기고 자격이 이기고 뭐가 중요해. 이거는 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한심하지. 그래서 처음 보고는, 이게 진 다음에 그냥 한풀이 하는 거야? 한 표 차로도 지면 진 거야,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위로를 해.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은 좀 우리가 아니지.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국 정치권들이,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번에 트럼프가 이겼지만 엄청난 압승이 아니라는 게 일리가 있는 게, 요번에 지금까지 트럼프 나온 표수가 몇 표냐? 이거 오타네. 2020년이 아니고 2024년. 이거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글씨 좀. 여기가 2024년. 요번에 트럼프가 아직 미국은 선거 그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개표 다 끝내려면은 11월 달에 안 끝나. 12월까지 가야 돼. 근데 그러려면 그래도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받은 게 7,450만 표래요. 7,450만 표. 이번에 해리스가 받은 게 7,200만 표. 그러면 지금 표 차이가 몇 표냐? 250만 표로 진 거예요. 250만 표. 그런데 여러분, 4년 전에 트럼프가 받은 게 몇 표냐면 7,410만 표예요.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은 요번에 되게 시끄러웠던 게, 민주당을 지지하던 아랍계, 흑인, 인도계, 또 히스패닉 다 트럼프 지지한다. 청년 측이 트럼프 지지한다 하면서 막 엄청 시끄럽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수가 결집하고 다 모였는데, 지난번 트럼프가 패배했을 때보다 40만 표. 겨우 40만 표 늘어난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4년 전에 바이든이 받은 표가 810만 표예요. 8,100만 표예요. 8,100만 표. 만약에 요번에 바이든 받았던 표만 가져왔어도 트럼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요번에 민주당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거죠. 이거만 봤을 때. 트럼프 많이 늘지도 않았어. 요번에 보니까. 오히려 해리스가 표를 못 받은 거예요. 민주당을 찍었던 900만 표를 못 받은 거거든요. 이런 분석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바이든 찍었던 900만 표가 어디로 갔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투표율이 64에서 60.3으로 낮아졌죠. 4% 떨어졌어. 근데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보수들은 엄청나게 직격을 했기 때문에 이 떨어진 건 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선거 안 해버린 거죠. 선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선거인단. 이번에 선거인단이 트럼프가 가져온 선거인단 수가 312표입니다. 적은 건 아니죠. 4년 전에 바이든은 306표였거든요. 306표. 트럼프는 그전에는 304표. 근데 여러분, 오바마 때 332, 36이었어요. 이렇게 많았어. 오바마 때 330이 넘었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CNN은 지금 투표율
또 투표 수, 그리고 선거인단 수,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압승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때, 트럼프가 잘하지 않으면은 2년 후에 유권자들이 심판할 거다라는 하나만 하는 소리. 당하는 거 아니야? 2년 후에 당장 심판하겠지.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상원, 하원 다 압승했지만 그래도 2년 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4년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닌 이상 절대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NN은 분석도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갖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티코 기사인데요. 그거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 이번에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일론 머스크한테 경고했다는 거죠. 뭐냐면 너 트위터 망가뜨린 것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지 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보고 놀란 게 얘네들 가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노란 리본이 있죠. 노란 리본은 우리한테는 어떤 리본입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리본이잖아요. 세월호를 기억하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리본 하죠? 지금 유럽에서는요, 노란 리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그리고 영토 보존을 우리가 지지한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한테 줄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우크라이나 거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요 노란 리본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우리가 한 리본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의미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의미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이 언젠가 유럽 갈 때 가슴에 노란 리본 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윤석열이 노란 리본 달고 올 수 있는데 윤석열이 노란 리본 달면요. 이거는 세월호 때문에 단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지가 지금 유럽과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다. 그거 주장하려고 달 수 있습니다. 그때 오해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앞에 보이는 사람이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장관이 요번에 프랑스 일간지 파리지앵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머스크한테 경고를 했어요. 머스크, 트위터 네가 망친 것처럼 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들지 마. 이렇게. 야, 그러니까 머스크를 굉장히 의식을 하나 봐요. 확실히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되고 뭔가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집회 참석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위한 수백만 달러 기부도 했고, 특히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친 트럼프 콘텐츠, 구 트위터, 지금 X죠? X를 엄청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SNS가 완전히 선거 도구로 이용된 거거든요. 야, 이런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우리가 틱톡 얘기할 때 틱톡이 중국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선전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X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X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틱톡 같은 경우는 되게 주의를 한대요. 이게 너무 친중국적이고 완전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중국의 특수 이익만을 옹호하는 걸로 틱톡은 찍혀 있죠. 근데 X도 마찬가지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X도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장관은 머스크의 SNS 운영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X가 EU에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에서 금지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장관은 공공 토론이 미국이나 중국의 특수 이익에 의해 운영되는 비규제 소셜 네트워크에 넘어가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요번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 특히 그 트위터, SNS, X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AP통신. 에콰도르 이야기예요. 야, 여기도 골 때려요. 뭐냐면 요번에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 부통령이에요. 베로니카 아바드 부통령, 현직 부통령. 부통령한테 직무정지 150일을 지금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베로니카 아바드는 이제 일을 못해. 150일간 직무정지. 골 때리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현직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보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을 하려고 선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를 잘라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잘리지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자를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요번에 직무정지를 왜 시켰냐면 이 나라가 참 특이한데 부통령한테 외교관 일을 시키나 봐요. 원래 시키는 건지 아니면 요번에만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부통령인 아바드한테 이스라엘 그 외교관 일을 맡겼어. 그러다가 요번에 이스라엘에서 그 투르키예로 넘어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바드가 바로 넘어가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명령 지키지 않았어. 왜냐면 넘어가라고 했는데 8일 길게 끌지도 않았어. 8일 끌고 넘어갔는데 너 8일 왜 늦었어? 그걸 핑계로 150일간 부통령 직무직을 지금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바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자녀들을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나한테 혼자 튀르키예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냐. 그 자녀들 문제 해결하고 가느라고 늦은 거다. 얘기하는데 안 통하죠. 말도 안 돼. 근데 부통령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냐면 이 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노보아 대통령과 다른 관리들을 포함해가지고 성차별한다고 해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거죠. 엄청 안 좋은데 요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그만두게 하려고 압박하면서 150일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내보내려고 하냐? 왜 이렇게 150일을 직무정지 시켰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 2025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 전에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장이라든가 지자체장들 재선할 때 어떻게 해요?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 공직자가 아닌 신분으로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면은 대통령직을 누가 승 게 아니냐?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보아 대통령은 내가 재선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순간 부통령인 나의 원수 아바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버리거든. 그럼 승계한 다음에 대선에서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대선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부통령을 목을 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한동훈과 윤석열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 여권 안에서 서로 이 권력 싸움이라는 거 대단한 거죠. 제가 어저께 뭐 했냐면은 바이든이 너무너무나도 사실은 신뢰하는 그래가지고 요번에 최초의 여자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수지 와일스를 둘러싸고도 아마 트럼프 내부 안에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왜냐면 수지 와일스는 어제 말씀드렸죠. 문고리 권력이라고. 수지 와일스 통하지 않으면 트럼프 못 만나요 앞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 부인 말고 딸이라든가 사위라든가 얘들도 전행이 심하잖아요. 얘네들이 전행하는 거를
과연 와일스가 어떻게 넘어갈까? 아마 그런 거에서 또 이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짚고 있으면 항상 다툼이 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이런 또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BBC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뉴스 적도 기니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섹스 비디오 영상 관련해갖고 한번 방송을 했죠. 앞에 보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은 금감원 국장이란 말이에요. 수사국장. 이름이 뭐냐면 발타사르 에방 에공가. 이 사람이 원래 적도 기니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현직 대통령 테오도르 오비앙 응게바의 조카라고 합니다. 조카인데 요번에 얘가 부패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수사하는 중에 뭐가 나왔냐면 섹스 비디오가 나온 거죠. 한 400여 개의 비디오가 나왔는데 오피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사무실 한 군데가 아니고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섹스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요번에 유포가 된 거예요. 골 때리죠. 근데 문제는 섹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누굽니까? 그냥 여성들이 아니죠. 다 같은 내각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 부인, 가족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골 때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가십거리고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오늘 BBC가 이거를 추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보도냐?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섹스 비디오가 유출된 사건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적도 기니의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직 대통령 테오도르 오비앙 응게바가 독재자예요. 1979년부터 지금까지도 독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 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조카인 앞에 보이는 이 앵공가가 유력했대요. 유력한 사람인데 요번에 부패 문제로 지금 감옥 가고 지금 조사받으면서 비디오가 나왔는데 이 앵공가의 그 뭐라 그러니까 이미지를 완전히 그냥 바닥을 내버리기 위해서 그 반대파에서 비디오를 뿌린 거다. 유출한 거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거를 SNS에 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해갖고 지금 뭐 그 나라에서는 그거 뭐 영상 송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봤지만 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권력 다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를 BBC가 이번에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우려스러운 거는 오늘 가디언 기사입니다. 가디언 기사. 이거 무슨 기사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직접 드론으로 직접 공격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러시아의 수도를.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새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본토를 지금 막 치고 있는데 우리는 러시아 본토 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할지 매우 걱정이 되죠.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전면 침공 이후 요번에 가장 큰 드론 공격을 모스크바에서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내 공항 3곳이 일시 폐쇄가 되고 항공편이 다른 곳으로 돌려졌대요. 그리고 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70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이 중 절반은 모스크바 상공에서 나머지는 서부 러시아에서 방어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브란스크 인근에 군사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밝혔고 여러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영상도 공개했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거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 지난 목요일 날 러시아가 키이우에 드론으로 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한 거는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키이우 공습할 때
145대의 드론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62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은 드론 기술을 막 발전시키면서 점점 더 정교한 드론 일을 무기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사령부를 설립했고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공격이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기 저장소, 정유시설, 북극 인근의 적군 비행기장까지 타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전자전 방해에 취약하지 않은 광섬유 케이블 조종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전파 방해 같은 걸로 방해받지 않는 드론까지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뭐냐면은, 이러다가 그냥 지금은 무슨 아까 뭐였죠? 그 공항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원전 있잖아요. 원전 같은 데를 서로 공격해버리면요, 정말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요. 원전 같은 거. 서로는 이런 거 안 건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 원전 같은 거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젤렌스키 만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트럼프의 계획은, 이 기사에 나온 트럼프의 평화 계획이 있대요. 평화 계획. 그러니까 전쟁 끝내는 계획. 근데 그게 뭐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크림반도 및 동부 지역은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장기적으로 중단하라. 이게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해결책이래요. 이거 우크라이나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지금 영토 러시아한테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얻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지금 젤렌스키 만나갖고 밀어붙이겠다는데, 야, 그게 가능할까?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답이 없는 게, 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서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제공해가지고 지금 이걸로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트럼프 얘기 안 나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그냥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난 예전에 전쟁 초창기 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면서 돈 받지 않고 우리가 스타링크 지원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야, 일론 머스크 대단하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다 그냥 한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말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지원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만 그냥 끊어버리면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인터넷 끊어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뉴스는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본토 공격한 내용이 나왔고요. 또 로이터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제 이거는 중국 정말 골 때리는 새끼들이에요. 필리핀이 엊그저께 해양법 하나 만든 게 있어요. 해양법. 그러니까 자국 해양을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거야. 지금 차이나가, 중국이 필리핀의 해양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왜? 남중국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중국 이야기 할 때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중국해. 여러분, 남중국해가 뭐냐면은 중국이 자기네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남중국해 영유권이거든요. 이걸 보통 뭐라고 했냐면 구단선. 9개의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중국 영해야라고 주장해 왔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 영해는 9단이 아니고 10단이야. 늘렸어, 지네 멋대로. 앞에 보이는 파란 선 있죠? 요 파란 선 안에는 다
중국 영토라는 거예요. 중국 영토라는 거예요. 중국 영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구단선, 예, 구단선. 근데 이거를 지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영해하고 중복이 돼요. 그런데 힘으로 여기 우리 거야. 그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새끼들 정말 웃긴 새끼들이죠. 그런데 여기 중에 보면은 필리핀 있죠. 필리핀. 지금 필리핀하고 분쟁 지역이 있어요. 필리핀 옆에 있는 섬 있죠. 이 섬이 스카보로 섬인데 이 섬을 중국은 자기네 섬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 지배는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여기는 필리핀 섬이거든요. 이거 지배 섬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리핀하고 엄청난 영해 갈등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해양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강화시킨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야 필리핀 너희들이 해양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어? 이건 중국의 영토와 영토 주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이번에 비난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자국의 영토와 해양 권익을 확고히 시킬 것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금요일에 필리핀의 해양 권리를 정의하고 주요 항로와 또 항공로를 지정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인데 이게 중국이 지들 머릿속에 있는 영해하고 겹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뿐만이 아니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하고 다 지금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포괄적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국제법에 안 맞아 라고 판결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나 정말 나쁜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국제법을 우습게 여기는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국제법을 지들한테 유리할 때는 국제법이고 그 국제법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미국이건 중국이건 국제법이 뭐야? 그래 버리는 거야 그냥. 정말 나쁜 놈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해경은 이번에 일요일날 오늘 성명을 냈는데 필리핀 군함과 항공기가 아까 말했던 스카보로 섬 인근 해역과 영공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된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오늘 로이터에 관련된 기사였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은 알자지라 기사인데 정말 열받아요. 이스라엘 새끼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끼들 지금 매일매일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 암스테르담에서 지네 축구 응원단이 팔레스타인 시위대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또 지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시비 걸었다가 처음 맞은 거 가지고 이게 무슨 반유대주의냐니 개지랄 떨면서 엄청 큰 사건인 것처럼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새끼들은요 지금 매일매일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해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티레. 오늘은요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가자 지구 공습해갖고 지금 또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 북부에 자발리아 난민촌이 있는데 그 난민촌에 있는 주택을 공습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갖고 3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13명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여러분 이게 다 시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시신을 볼 일이 없지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염할 때 제외하고 언제 시신 보겠어.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시신들을요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차로 나르는 게 일상이야, 일상. 오늘 오전 6시경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습 전에 어떤 경고도 없었고 폭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이 쑥대밭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잔해 속에서 지금 부상자들이라든가 사망자들을 나르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날 여기만 있던 게 아니에요. 저기 가자시의 그 사브라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공습으로 5명이 추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새끼들은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외신 7개였습니다.